부동산과 관련된 그러한 영상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저의 의견도 같이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채널 이름이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입니다. 포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제가 의도적으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어떤 채널로서 이것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뒤에 부제를 제4의 길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니고 제3의 길도 아니고 제4의 길. 그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안 말고 정말 새로운 대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사의 길을 찾는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부제로 또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서 일일이 여러분들께 댓글에 대한 의견 답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만 요새 점점 더 저도 바빠지고 또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주제별로 여러분들께 주신 댓글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그러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저의 의견도 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한 영상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저의 의견도 같이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 6번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당초 그 채널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제가 부동산 관련한 주제를 많이 다룰 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은 속에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에 몰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부동산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시면 맨날 오른쪽 아래가 제일 이제 오래된 영상인데 우리나라의 이 높아진 그 집값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초저출산 사회를 만든 그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계속 몰빵을 하면서 집값을 자꾸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인구 구조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계속 하향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씀도 또 드렸고 또 사실 떨어져야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싱가포르 사례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올해는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이름으로 자꾸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 무방비로 개방된 그러한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전 세계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호주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계속 집값을 올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연출될 그러한 어떤 초기 단계에 현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도 제가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러한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또 많이 또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나씩 주제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많은 영상을 보시면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거 아무리 그 이현 교수가 떠들면 뭐하냐 우리는 이미 틀렸다 희망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을 그냥 이름은 제가 전부 빼고 그냥 댓글 내용만 그대로 그냥 옮겨 봤습니다. 어떤 분은
결국 망할 겁니다. 민족성 자체가 틀려먹어서 절대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도급이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속상하면 이러실까 싶기도 한데 부동산에 몰빵 올인하는 한국은 인구 소멸과 함께 영영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한 번 쾌락을 맛본 기성세대가 그 뽕맛을 못 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중독된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고치기가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강제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놈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를 하는데 일반 국민이 목에 핏대를 올려 부르짖으면 뭐 하겠어요. 망하든 말든 오늘을 즐겁게 행복하게 삽시다. 뭐 이런 자포자기 하는 분도 계시고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국가 부도를 상정하고 최소 피해 대책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틀렸으니까 각자 도생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정말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정말 그 낙담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를 정말 높이고 우리 같이 행동하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저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천사도 보내주시면서 대한민국 희망이 보입니다. 평생 빚으로 사는 가격 정말 거품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이현웅 교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아져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피켓이라도 들고 나가야 할까 봅니다. 깨어있는 지성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홀로 안타까워하시는 교수님 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이제 한 5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아직 충분히 많지 않은데 저는 정말 우리 이 채널이 정말 10만 넘어 100만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가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절대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공동의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 사회를 공동으로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바꿔 나갔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차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채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달아주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일방적인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전 감사하긴 하지만 플러스 기왕이면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의견,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의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도 많이 나눠주시고 또 혹시 제가 또 잘못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또 지적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제가 중국인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많이 두 편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부동산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정말 막아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떤 분은 꼭 전쟁으로 땅을 뺏기냐.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꼭 막아야 된다. 이런 분 계시고요. 또 이대로 가면 중국인까지 불러들여 집값 올라 좋다고 하는 세력들도 중국인 노예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애가 갈수록 안 태어나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안 태어나는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 민족이 멸종하게 되어서 좋아하던 자들의 후손들도 중국인 노예로 살다 멸종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인 불러들여가지고 집값이 좀 뜨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점점 태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멸종해서 집값 올라서 좋아하는 분들도 결국은 중국인 노예가 되고 사라진다, 멸종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영등포, 구로구, 홍대, 김포, 인천 등등 중국인이 넘쳐납니다. 앞으로 제2의 티벳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분도 정말 계시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면 집 사면 땅은 영원히 중국 것이고 집만 내 것인데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나면 개털, 손 털고 집 빈손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와서 사면 영원히 땅이고 집이고 다 자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이고 어떤 분은 전세를 구하러 갔더니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완전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인한테 월세 내고 살아야 된다면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건 정말 제가 줄여서 몇 분 댓글만 이렇게 달았는데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이런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세요. 중국인 부동산 투기가 뭐가 문제냐 이런 분도 정말 계신데 많지는 않으세요. 몇 분 계신데 뭐 이런 분 계세요. 한국 아파트가 고평가고
하락이 당연하다는 게 합리적인 예상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는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집값 안정은 국가 경제의 기본이다. 외인에게 판도는 악성 가계부채의 상환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그런가 싶어요. 정말 이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지금 우리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는 그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은 상태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는 자꾸 쪼그러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 때문에 뭐 국가 경제가 뭐 확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한테 판돈이 악성 가계부채 상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집값을 다시 띄워놓으면 또 우리 내국인도 같이 또 가계부채 또 더 올려가지고 같이 집 사는 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없고 가계부채 자꾸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허약한 그러한 노인 국가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분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한 분도 계세요. 사회주의를 본받자는 말이냐, 교수라는 자가 뭔 생각하는지.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공공주택을 좀 많이 짓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 같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공공주택은 아예 구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그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등록세가 무려 그 집값의 70%를 부과한다. 그만큼 많이 부과한다. 이게 왜 사회주의라고 하시는지 정말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싱가포르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발달한 나라예요. 다만 이 부동산, 집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집은 이게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거주의 대상이고 이게 바로 국가의 공동 번영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계세요. 인구 줄어드는 나라에서 비싸게 집 사고 땅 사주면 좋은 거지. 뭔 소리예요? 인구 줄고 집 남아 도는데 비싸게 고점에서 사주면 개꿀. 글쎄 저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쩌면 이분이 너무 집을 많이 지금 갭투기해서 그래서 지금 고점에 물려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집값을 올려주는 것이 과연 좋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이 부동산 집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께서 이 정치적인 논쟁을 또 하세요. 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높은 게 누구 책임이냐? 이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게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뭐 이름을 제가 직접 여기 우리 그 정치인 이름을 제가 여기 직접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 정부가 중국인 투자 더 장려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아마 중국인 부동산 투자 환영할 듯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에서는 친중 반대 민주당을 찍어줬으니 그러니까 친중 민주당을 찍어줬으니 국민들이 제발등 찍은 겁니다. 친중 정치인들은 친중 정책을 펴겠죠. 뭐 이렇게 양쪽 서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우리 그 다수당이 된 민주당을 도리어 친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세요. 또 일부에서는 양쪽을 다 지금 책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보시면 지난 정권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수습할 생각이 없는 듯 이렇게 지금 양쪽에 다 책임 있다 말씀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민주당이 잘못한 것 현 정부가 바로잡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한술 더 뜹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양쪽 다 정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도 100% 아니 200% 300% 동의합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밑에도 이름을 제가 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집값을 올려서 못 살겠다고 지금 현 정부를 뽑았는데 현 정부는 더 하네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정치권은 여든 야든 집값 올리기에 올인하는 부류들입니다. 아무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여든 야든 결국은 집값 올리는데 더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양쪽 다 책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현 정부 모두 능력들이 없으니까 토건 세력들과 합세해서 부동산 법을 키워 권력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든 야든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이 보면 결국 집값 올려서 자기들의 어떤 부를 키우는 데 관심 있고 또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토건 세력과 협력해서 어떻게 부동산 법을 키워가지고 그거 뭐 경제 좀 살리는 것처럼 하고 자기들 권력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부 특별히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양쪽이 다 정말 책임 있고 반성하고 대우각성해야 된다. 현 정치인들도 정말 대우각성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좋은 정책 제안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 여기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우선 전세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 소득 수준에 맞게 시세가 안정화되고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향된다.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세 제도가 없었다면 갭 투기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결국은 전세 대출을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 제도를 도리어 더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세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을 지금 자꾸 키워놔 주니까 사람들이 지난 정부 때는 특별히 또 금리도 낮은 데다가 전세 대출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집값을 주인이 이 전세값을 좀 올리더라도 그냥 쉽게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 또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또 집값이 또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요즘에도 이 전세 대출을 뭐 특별히 많이 해주고 그게 마치 집 없는 서민들 도와주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도리어 그게 또 전세값 올리고 또 집값도 자꾸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세 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 자체를 한도를 자꾸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을 좀 빨리 저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냥 싱가포르처럼 주택 정책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냐. 그러니까 싱가포르 주택 정책을 좀 받아보자. 사실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언제 다시 한번 정책 제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해볼 수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중국 가서 부동산 구매할 수 있냐. 그러니까 상호 적용해라. 그냥 외국인이라고 다 뭉탱이 쳐서 하지 말고 이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집을 사지 못하고 땅을 사지 못하면 그에 맞춰서 그렇게 상호 특별하게 국가마다 맞춤형 그러한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왜 정부가 자꾸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자꾸 집값을 띄우냐.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라. 저도 100%, 2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용산의 미군 기지에 임대 아파트를 좋게 지어서 저가로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고 수도는 세종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도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기왕이면 그 용산 미군 기지 그 좋은 자리에 물론 공원도 참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가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왕이면 그러한 자리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도록 마치 자기 집처럼 임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 저가의 공공주택으로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살면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또 주택 가격이 또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도 기왕이면 세종으로 옮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면 저는 국회부터 저는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좀 정치인들이 그 밑에 우리 세종으로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정치라도 좀 세종에서 하고 우리 경제는 우리 수도권에서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말 OECD에서 평균보다도 2배 이상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차제에 종합부동산세 뭐 이걸 갖다가 뭐 일부 약간 뭐 폐지하느니 뭐 일부 완화하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차제에 이 상속세, 증여세와 다 묶어가지고 우리 세제 개편을 좀 종합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보유세를 왕창 올려야 합니다. 차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자국민들 파이가 작아지는데 무분별한 외국인 구입 그게 저에겐 차별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도 100%, 200%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제 생각에는 사실은 처음 우리가 그 구입할 때 하는 취등록세도 사실은 차별해서 저는 최소한 내국민보다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세도 당연히 2배, 3배 이상 높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평생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집을 사가지고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차익을 누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자본 이득을 얻는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느냐는 거죠. 물론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경제를 한 사람으로서 다만 외국에서 정말 고숙련 노동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 나중에 그 세금을 돌려주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외국인이 만약 들어오자마자 집 사는 거는 정말 우리 취등록세도 정말 2배, 3배 높여야 되고 보유세도 2배, 3배 높이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남아서 영주권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일하고 그래서 여기서 창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기여를 한다면 그럼 나중에 세금을 일부 다시 또 반납, 다시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저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다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저는 정말 감사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은 좋은데 교수들 말투가 너무 길고 재미없게 해요. 이 채널 떡상했으면 좋겠는데 좀 요약해서 교수들 특유의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말투 좀 지양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도 정말 이거 고민하는 건데요. 평생 제가 교수로서 생활하다 보고 또 실제 저는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도 하게 되는데 어떤 저의 주장을 펼칠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제공하는 것을 저는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많은 자료를 막 촘촘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좀 요약하는 그러한 영상도 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고 쇼츠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합니다. 제가 사실 다른 채널 출연할 때는 거의 제 자료를 많이 가져가지 않거든요. 이 채널에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제가 잘 새겨 듣고 더 재미있고 그리고 또 정말 떡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제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만 전달하려 하시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효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글자와 사진 등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얼굴 사진을 작게 하시고 설명하시면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도 좀 하는데 최근에 아마 그 몇 개의 영상은 제 얼굴이 작게 나오고 이렇게 잘 글과 사진, 자료가 전체 화면으로 나오는 게 좀 덜한 것을 보신 것 같기도 한데 기왕이면 그렇게 앞으로 자료, 사진,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정보와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은 전체 그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제 얼굴은 가능한 작게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박종훈의 지식한방 이 채널 제가 자주 가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분처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사실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다른 채널 많이 보면서 이걸 저희 채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많이 제가 사실은 참고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많은 응원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응원 말씀이 제일 많아요. 정말 제가 감격하고 정말 제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정말 머리 숙여 정말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당국자들이 이 방송 꼭 시청하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 교수님처럼 양심적인 경제학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셔놓고 교육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 저와 같은 분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정말 과찬 중에 과찬이시고요. 또 이 교수가 뭐 국토교통부 장관 되어서 이런 좋은 정책 도입하세요. 뭐 항상 변함없는 말씀 중요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뭐 기원하며 감축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동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씀 주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아마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사실은 많이 저도 힘들어가지고 좀 체중도 많이 빠지고 좀 개중에 몇몇 영상에서 이제 피곤한 모습이 또 보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해서 건강 많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건강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뭐 그 말씀도 정말 감사하고 또 뭐 정말 너무 과찬 중에 과찬도 계세요. 뭐 유튜브의 성인이십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새벽을 여는 빛을 봅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저는 감동하고 그래서 정말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어떤 그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 공화국 정말 그 모든 것을 부동산에 매몰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제 운영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축소지향형이 되고 우리나라는 인구도 소멸되고 또 사회가 완전 분열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의식주 가지고 투기질하고 장난질하는 놈들은 정말 인간성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이게 X자를 정말 해야 되는데 놈자를 정말 여기 그대로 옮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이거 가지고 투기질하고 정말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옷은 요새 뭐 다 입지만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정말 장난한 그러한 것도 뭐 식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생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기치는 것도 정말 저는 최고형을 저는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집 가지고도 사기치고 이거 가지고 계속 띄우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정말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정말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